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파누스 제임스 아닙니다. 202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2022년 새해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기 앞서 카파누스를 사랑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도 많고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이인 저희 카파누스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카파누스가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째 돼갑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를 끝까지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새해 인사는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카파누스는 31일 방송이 없어서 오늘 이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12월 30일 2021년도의 마지막 카파누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네, LA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했는데 내일 새벽 4시까지 주의보가 계속됩니다. LA 지역에는 어제부터 이틀 연속 많은 비가 내려 다운타운에는 어제부터 24시간 동안 3.9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로 다운타운 유니온 스테이션이 홍수 때문에 엠트랙과 메트로링크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동영상 보이시죠? 저도 유니온 스테이션이 벌람한 모습은 처음입니다. 아마 유니온 스테이션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LA 북부 그레이프바인 5번 프리웨이가 폭설과 결빙으로 양 방향이 오늘 새벽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구간은 파커 로드와 프레이저 파크 로드 사이입니다. CHP는 테아차피까지 58번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면서 이 도로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통사고를 여러 번 목격했는데요. 빗길 운전, 눈길 운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반가운 소식이 예고되어 있죠? 바로 최저임금 인상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내년 1월 1일부터 26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됩니다. 뉴욕 등 다른 25개 주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로 인상됩니다. 26인 이상 업체에서는 이날부터 즉시 최저임금이 $15로 오르고 26인 미만 소규모 업체들은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뉴욕, 애리조나 등 전국 26개 주가 내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버지니아 등 26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이들 중 22개 주에서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즉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20개 주에서는 내년에도 연방 최저임금인 $7.25를 고수합니다. 이들 주는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 관할 지역이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주에 비해선 생활비가 적게 드는 편에 속합니다. CNBC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많은 미고용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구인난으로 이미 임금을 자체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코는 10월에 $17로 올렸고 아마존은 9월부터 신규 채용 직원의 임금을 평균 $18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식당과 슈퍼마켓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15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인회관 앞 웨스턴길에서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목격했는데요. 한인들이 가장 자주 교통사고가 피해를 당하는 길이 올림픽 블루바드와 웨스턴 애비뉴라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지역에서 한인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도로는 올림픽 블루바드와 웨스턴 애비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경찰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올해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한인은 111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한인타운 일대인 올림픽 경찰서 관할에서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램팔트 경찰서 16건, 샘트럴 경찰서 12건, 윌시어 경찰서 9건 등이었습니다. 한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성별로 남성이 71명, 여성이 40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으며 발생 도로별로는 웨스턴 애비뉴 선상과 올림픽 블루바드 선상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한인이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3명, 70대 이상 15명, 50대 22명, 40대 17명, 30대 14명, 20대 19명 등이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인타운 일대인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75건으로 지난해 1933건보다 5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서별로는 사우스 LA 지역이 포함된 77가 경찰서가 올해 16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우스 이스트 1130건, 사우스 웨스트 1115건, 뉴턴 1079건, 센트럴 899건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올림픽 경찰서 지역은 875건으로 6번째였고 윌시어 경찰서 지역이 874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한인타운 인근 한 편의점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림픽과 라브레 코너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이 업소 직원이 한 남성을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내부에서 집 점원이 40대 남성의 가슴을 부엌칼로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칼에 찔린 남성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칼을 휘두른 편의점 직원과 살해된 남성이 어떤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디나 한 병원이 시신이 담긴 백을 야외에 방치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팍스11 뉴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팍스11은 가디나 메모리얼 병원의 시신 안치실 입구 주변을 항공 촬영해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냉동시설 입구 주변 바닥에 시신이 담긴 검은 백 여러 개가 놓여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검은색 시선백 여러 개가 야외에 방치되어 있고 시신에서 핏물이 흘러나오는 백도 있다고 합니다. 팍스11의 이번 보도는 이 병원 내부자의 제보를 받고 이뤄진 것입니다. 메모리얼 병원 측은 최근 코로나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시설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폭스11 뉴스에서 한 검시관은 코로나 사망자가 늘어나는데도 병원 측이 시신관리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크루즈선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CDC는 오늘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크루즈 여행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크루즈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CDC는 오늘 크루즈 여행에 대한 여행 정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높였습니다. CDC는 지난 28일까지 미국 해역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던 크루즈선 86척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배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된다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크루즈에서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특히 코로나19 감염된 뒤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은 여행객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크루즈 타고 여행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여행 전에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고 가능하면 부스터샷을 맞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는 승객들은 여행 후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필수라고 CDC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코로나19 신종 오미크론 변이 급속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입원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노쉘 웰레스키 CDC 국장이 밝혔습니다. 웰레스키 국장은 오미크론에 감염된 델타에 비해 가벼운 증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제니박 기자의 보도대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매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제 16,500명이었던 LA 카운티 확진자가 오늘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건당국이 현재 2회차 접종을 한 지 6개월 뒤 맞게 돼 있는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시기를 5개월로 단축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에 해당합니다.
또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내년 1월 3일 화이자 부스터샷의 접종 자격을 12세부터 15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게만 부스터샷이 승인돼 있습니다. 또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5세부터 11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부스터샷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ACIP는 다음 주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문위가 FDA 승인 결정에 동의할 경우 로셸 윌렌스키 CDC 국장은 신속히 개정사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DC에 따르면 29일 현재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허용된 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65.9%인 2억 562만 8천 명으로 아직 70%에 훨씬 못 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한국 시간 30일 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한국 시간 31일 석방됐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1736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날 0시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유태호 소장이 박 전 대통령 병실을 찾아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사면 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 사면 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사면 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과 함께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 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및 법무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 4명의 경비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 대통령 여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사면 석방으로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 3개월 형기를 면제받게 되며 또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 원도 면제받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연방노동청이 실업수당 신청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5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직원 해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기업들의 직원 해고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8,000명 하락한 19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고용시장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월가가 이상했던 20만 5천 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AP통신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도 미 기업들의 해고 물결이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4주 평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 9,250건은 1969년 10월 25일 이후 5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입니다. 해고를 나타내는 주간 신규 실업 금요 청구 건수는 꾸준히 하락하고 왔습니다. 기업들이 대체 직원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 해고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월 기록적인 거의 1,100만 명의 구인공을 냈고 4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직장을 옮기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는 9월의 440만 명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이제 기회에 매우 많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의 팬데믹 초기 실업률이 14.8%로 시즌은 한파를 겪었지만 현재 미국의 완전 고용시장에 가까운 4.2%로 하락하고 왔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연말연시 경찰이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새해 전야인 내일 저녁 오후 6시부터 1월 2일 밤 12시까지 음주, 과속, 부주의 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벌입니다. LA 경찰도 시 전역에서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내년 1일 오후 6시부터는 맨체스터 애비뉴와 메인스트리트 교차 지점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합니다. 여러분 연말 연휴 때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카프뉴스는 내일 방송이 없어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리포트를 해주시느라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카프TV 기자님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 앞에 저기 김 PD님도 계십니다. 저희는 새해 2022년 1월 3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LA 한인 회장 제임스와 저희 카프TV 뉴스 스태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이 박수.